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부터 짚어보죠. 관전 포인트는 4개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파월 의장의 발언, 경제 전망, 그리고 향후 금리 경로 예상을 담은 점도표. 이 가운데 점도표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앞서 지난 3월에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고 그동안 나온 지표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엔 2차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한 차례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예상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이한나 기자와 이번 FOMC 회의 결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기준금리는 유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 동결됐습니다. 현재와 같은 5.25에서 5.5%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 건데요. 물가 흐름이 연준을 움직일 만큼 크게 둔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설명 들어보시죠.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So far this year, the data have not given us that greater confidence. 다만 파월 의장은 기대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둔화하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물가 지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죠.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의 올해 말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올렸습니다. 이미 4월에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2.8%를 기록했는데 연말까지 이 수치가 유지될 걸로 본 겁니다.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에 이미 근원 PCE 가격 지수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왜 물가 상승률을 높게 계산했는지, 이것이 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교 대상 수치가 이미 낮아져 전년 대비 계산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본 계산적 예측이라면서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개선된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이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금리 발표 직전에 나온 이 5월 CPI는 시장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됐었죠. 때문에 기자회견에서도 FOMC 위원들이 5월 CPI를 보고 마음을 바꿨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파월 의장은 답했습니다. 이는 5월 CPI 지표가 연준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5월 CPI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단 한 번의 데이터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또 한 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끈적한 물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은 됐었고, 그래서 관심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에 쏠렸었는데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예상을 빗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점도표는 FOMC 회의에 참석한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각각 점을 찍어 예상한 표를 말하는데요. 익명으로 찍기 때문에 연준 내부 기류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3월과 6월, 9월, 12월 회의에서만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각 분기별 점도표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이때 찍히는 점들의 중간값을 살펴보면 연준의 향후 정책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를 보실까요? 연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로 앞선 3월의 4.6%에서 0.5%포인트 뛰었습니다. 지금 이 5.25에서 5.5%고 통상 25bp, 약 0.25%씩 내리니까 5.1%면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인하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4차례 인하에 2025년 말 금리는 4.1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연내 금리 인하, 1회 금리 인하 점도표가 나온 이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연내 2회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CPI가 둔화됐다는 점이 부각되고 파월의 발언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 패드워치는 발표 직후 연내 2회 내릴 확률을 62%로 절반을 웃돌게 봤습니다. 여기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예상대로 고용이 둔화되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개된다면 여전히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차례든 한 차례든 뭐 언제 내릴지가 좀 중요해지고 또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인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인하 시점을 결정한다는 얘긴데요. 네. 시장은 일단 이번 주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리건 캐피털은 예상보다 낮은 CPI로 인해 연준은 이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초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이후 고무적인 수치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닝스타는 오늘 뉴스는 7월 인하에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수사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은 이제 압도적으로 유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 패드워치는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로 오전의 70%에 비해 낮췄고요. 11월까지 인하 단행 가능성은 약 75%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루어질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이는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큰 변수는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전에 내릴 것이냐, 대선 후에 내릴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물론 연준이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적 외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경제 지표 흐름을 지켜보면서 연준에서 나온 시그널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